무려 4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술의 역사. 문명의 발전과 함께 나라마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대표적인 술을 탄생시켰는데,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와인, 세계 최대 축제를 낳은 독일의 맥주, 그리고 러시아의 국민술 보드카. 그렇다면 유구한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가 대표 주자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고유의 술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고유의 술들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1907년 주세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양주를 세금 수탈의 목적으로 밀주라는 멍에를 씌우면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죠.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술을 되살리겠다는 사명감으로 평생을 전통주 연구에 헌신한 우곡 배상면. 돈 버는 일보다는 그 전통주를 재현해내는 데 더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문헌상의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그 생쌀 발효법이라는 거를 수많은 실패 끝에 그 재현을 해내가지고 우리 고유의 전통주를 현대 되살린, 복원시킨 그런 분이시죠. 전통주를 되살리겠다는 의지 하나로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탄생시킨 백세주는 우리 전통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 주류 단일 제품 1,300억 매출 신화를 만들기까지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우리 술에 바친 오직 한 길. 전통주 전문기업 복순당과 창업주 배상면의 역경과 성공의 발자취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자. 지난 5월 한강에서 초대형 이벤트가 열렸다. 한국으로 포상 관광으로 온 중국인 관광객 8,000명을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삼계탕 파티. 그런데 한류의 부흥을 위해 마련한 이날 파티에서 삼계탕 못지않게 주목을 받은 특별한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어울림주로 상에 오른 백세주. 중국인은 예로부터 한국의 인삼을 선호해온 터. 인삼을 비롯한 12가지 한약재가 들어간 우리 전통주에 중국 유코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런 대규모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이왕에 삼계탕을 즐기시는 거 백사주와 함께 즐기셨을 때 이제 뭐 삼계탕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백세주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선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었고요. 실제로 백세주가 삼계탕과 너무 잘 어울리는 궁합이기도 하고요. 사실 백세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겐 전통주라고 해외에 내놓을 만한 이렇다 할 술이 없었다. 세계적인 스포츠 제전 88 서울올림픽이 개최될 나라에서 자랑스레 소개할 우리 술이 없는 비통한 현실. 왜 우리는 비싼 외국 술에만 감탄하고 열광해야 하나? 우리 혼이 담긴 전통술을 만들어 대중화하자. 대탄스런 현실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배상면의 굳은 결기. 이것이 백세주 성공 신화의 출발점이자 우리 전통주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온 계기가 됐다. 복순당 창업주 배상면이 처음 술과 인연을 맺은 것은 분단의 비극을 낳은 한국전쟁 직후였다. 5,000년 역사 속에 600종류나 되던 우리 고유의 술은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며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그나마 남은 전통주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그 명맥조차 끊어질 위기였다. 1948년에 국세청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술에 대한
면허 제도들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특별한 기준이나 규격이 없이 면허들을 남발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도 그 주류 제조에 뛰어들게 되고 과다 경쟁으로 한 무분별한 출혈 경쟁으로 우리 술들에 대한 품질이 떨어지는 계기들이 되죠. 전통술을 지키자는 뜻을 세우고 나름의 연구를 거듭했지만 해결책은 쉽게 보이지 않았다. 예로부터 술 제조를 천한 일로 여긴 까닭에 우리 술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았던 것이다. 일부 종가를 중심으로 가문의 술 제조 방법이 구존돼 왔을 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애를 먹던 세월이 길었다. 그러던 1977년에 어느 날 유태종 박사가 쓴 한국의 명주란 책에서 새로운 술 빚는 방법들을 발견한 배상면. 전통주 연구의 서광이 비치는 순간이었다. 특히 백화주라는 생전 처음 듣는 술은 그 제조 방법이 놀라울 따름이었는데 쌀로 밥을 지어 누룩을 넣고 발효시킨다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제조 방법이었다. 누룩의 대가에게도 충격적이었던 제조법. 배상면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책에 적힌 발효법을 참고 생쌀로 술을 빚어보기로 한다. 그런데 기록에만 의지해 생쌀 가루를 누룩과 섞어 발효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쌀을 완전히 익히지 않은 반숙 상태의 쌀을 가지고 발효를 한다 이런 정도의 문구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문구를 보시고 이거는 완전히 쌀이 익은 상태가 아닐 텐데 그렇다면 생쌀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착안을 했다라는 부분. 그렇게 실험과 연구가 계속되기를 5년. 배상면은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생쌀 발효법을 되살려내는 데 성공했다. 기록으로만 접한 조상들의 술 빚는 방법을 되살려내 백세주 탄생의 단초를 마련한 감격적인 순간. 거의 10,000번까지 가는 실험을 했다라고는 이제 제가 노트를 본 적은 있습니다. 계속적인 반복 실험을 통해서 이제 생쌀 발효가 최적화되는 그런 실험을 하셨고 그 아이디어가 구현되기까지 그 수만 번의 어떤 실험을 하셨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훌륭했던 부분이 아닌가. 조상의 어리기 뜬 백화주 제조엔 성공했지만 거기에 만족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전통의 방법으로 소비자 입맛에 맞는 최고의 명주를 개발하겠다는 다음 목표를 향해 나갔다. 연구의 연구를 거듭한 결과 생쌀 발효 기술을 이용하면서 12가지 한약재를 넣고 빚은 새로운 술을 탄생시키기에 이르는데 그 술이 바로 백세주, 13도 저도주로 몸에 좋으면서 쓰지 않은 약주다. 그 전통주라 그러면 말 그대로 풍기는 인상이 어른들이나 노인들이 주로 드시는 술 이렇게 인식이 돼 있었는데 백세주라는 게 나와가지고 인기를 끌면서 전통주도 대중술이 될 수 있다 하는 게 확인이 됐죠. 백세주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50세주 유행이 말해준다. 50세주는 백세주와 소주를 1대1로 섞어 만든 술. 백세주의 가격 부담도 줄이면서 직접 제주에 마시는 재미까지 더해져 술자리마다 50세주 만드는 풍경이 펼쳐지곤 했다. 우선 백세주라는 게 많이 마시는 소주에 비해서 값이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백세주를 그냥 마시기보다는 소주하고 섞어서 50세주를 만들기도 했고요. 전통을 되살리되 대중과 호흡하는 최고의 명주를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성공 신화. 그러나 그 성공은 거저 얻어진 게 아니었다. 국손당의 전신인 배한산업을 설립하고 전국 유수의 탁조 회사들의 누룩을 제공하던 배상면.
누룩 제조와 공급에 있어 타의 추종을 보러 했지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술을 만들어 팔고 싶다는 꿈 또한 반드시 이루고 싶었다. 그런데 술 제조에 뛰어들려던 배상면은 곧바로 주변의 강한 반대 목소리에 부딪히고 말았는데 무엇보다 장남 배중호의 반대가 컸다. 새로운 것들 많이 생기고 또 새로운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데 옛날 거에 거기에 힘을 쏜다는 게 과연 미래를 위해서 옳은 일일까 그런 아마 생각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천신만고 끝에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술 백세주를 탄생시킨 배상면 일가. 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제 성공할 일만 남았다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당시 국내 주류 시장은 소주와 맥주가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던 상황. 듣도 보도 못한 전통주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 당시에 소주 도수도 25도 정도로 도수가 이제 높았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취하기 위한 술이 아니라 이렇게 반주를 하면서 가볍게 즐기는 술이라는 개념이 조금은 생소하기도 했었고요.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들여 완성시키고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고민에 빠져있던 배상면과 배중호. 우연한 곳에서 고민 해결에 실마리가 풀렸다. 영업사원을 동원한 게릴라 마케팅이 어떻겠습니까? 배중호의 머리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다. 두세 명 단위로 조직된 영업사원들이 식당 같은 업소를 찾아가 영업상담은 물론 장사에 필요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누구나 꺼려할 만한 화장실 청소도 마다하지 않았다. 업소 주인들의 마음을 사서 판로를 뚫을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었다. 전통주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마케팅도 마케팅이지만 정부 규제도 역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약주 공급구역 제한이란 게 있어서 약주를 생산한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던 것. 백세주가 1992년도에 출시가 됐었는데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자도주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생산한 술은 그 도를 벗어날 수 없는 법적인 이제 규제가 있어서 사실 판로에 가장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배상면은 민족주 개발과 발전을 저해한다며 이 조항을 철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지만 학주업계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약주 공급 제한이 풀리면 다음은 탁주도 개방될 거 아닌가? 안 된다. 안 되다. 그러자 이번엔 아들 배중호가 나섰다.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규제에 대해 헌법 소원을 낸 것이다. 그런데 헌법 소원마저 기각되자 국회 청원을 내기에 이르고 마침내 1694년 약주 공급구역 제한이 철폐됐다. 이런 다각적인 노력과 시도 덕분에 백세주 출시 초기 수억 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은 매년 수직 상승을 거듭했고 11년이 지난 2003년 드디어 1,300억 매출이라는 신기원을 열어젖혔다. 그때는 뭐 진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그러니까 끊이지 않는 생산을 좀 이렇게 했었고요. 특히 인기가 한참 좋았을 때는 제품이 이렇게 생산되자마자 서로 가져가겠다고 이게 그 공장 문 출고만 나가도 서로 가져가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술이 식기도 전에 출고되는 그런 좀 인기를 굉장히 받았었던 제품입니다.
한때 전통주 시장의 95%를 차지했던 전통주의 최강자 국순당. 그러나 승승장구를 이어가던 백세주의 성공 신화는 10년 만에 꺾이고 말았다. 백세주 매출이 2003년에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하며 전성기 때의 10분의 1로 줄어든 것. 제일 큰 이유는 역시 그 소주의 도수가 낮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15도 안팎에 이제 저도 소주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3도 전후에 그 백세주하고 알코올 도수 면에서 차별화가 안 되고요. 상대적으로 값은 소주가 싸고요. 백세주의 인기가 예전만 못해 위기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때, 설상가상 소비자로부터 완전히 외면을 받을 뻔한 대형 사건이 터졌다. 네, 시중에서 판매 중인 백수호 제품 대부분에 가짜 백수호인 2업 우피소가 섞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순당 백세주 2015년 4월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가짜 백수호 사건. 백수호 대신 가짜 원료로 쓰인 2업 우피소가 간독성, 신경쇠약, 체중 감량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연구 보고에 소비자들은 경악했고, 가짜 백수호 파동의 여파는 주류업계까지 번졌다. 잘못하면 제품에 대한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 장사 일의 최대 위기였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정말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인식상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걸 해소해 주는 것이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맞는 결정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국순당은 전국에서 100억 원 상당의 백세주를 회수하는 강력하고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 또 문제가 된 백수호를 빼고 인삼과 오미자 등의 비중을 높인 새로운 백세주를 출시하며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기존 백세주보다는 좀 더 풍부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레시피를 원했었는데, 거의 뭐 열흘 정도는 밤을 새면서 이제 작업을 했고 원하는 레시피를 선정을 하게 됐던 그런 과정들이 좀 힘들었던 기억으로 생각이 납니다. 가짜 백수호 파동은 더욱 확실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교훈과 함께 백세주가 다시 한번 태어나는 계기가 됐다. 먹을 게 없어 배고팠던 시절, 술찌개미로 배를 채우다 어린아이도 취해버렸다는 애환이 담긴 서민의 술. 아버지 심부름으로 누런 주전자를 들고 꾸불꾸불 논두렁을 달리던 추억의 한 장면. 힘든 농산일 사이 막걸리 한 사발이면 어떤 무거운 시름도 날려버릴 수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통주는 딱 생각나는 게 막걸리 생각나는데 뭔가 많이 접해보지 않았다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서민의 추억 속에만 자리한 채 점차 잊혀져가던 막걸리가 열풍의 주역으로 화려하게 비상했다. 한류 바람을 타고 일본의 막걸리 붐이 일었고 그 인기가 국내로 역수입됐다. 예전의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벗고 건강한 술로 떠오르면서 20, 30대 젊은 층, 특히 여성들까지 세련된 막걸리 전문점에서 건배를 들었다. 막걸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다. 국내 한 경제연구소는 2009년 10대 히트 상품을 선정하면서 막걸리를 최고의 영예인 1위 자리에 올려놓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5천억 원을 넘기며 최고조에 달했던 열기는 소리 소문 없이 식어갔는데, 몸에 좋다, 영양적인 측면, 이 부분만을 강조하다 보니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는 이런 다양한 제품들의 바탕이 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막걸리 붐을 이어가는데 좀 실패한 원인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백세주의 부진을 막걸리로 만회할 수 있었던 곡순당은 다시 위기와 직면했다. 어떻게 하면 꺼져가는 전통주의 인기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법은 바로 젊은 소비자의 입맛에 있었다. 우리 전통주의 기반을 두면서도 젊은 세대가 반길 만한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신제품 개발이 절실했다.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젊은 층을 겨냥한 과일맛 캔 막걸리 아이싱 시리즈. 알코올 도수를 4도로 낮추고 탄산과 과일 과즙을 첨가한 신개념 막걸리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열띤 반응을 얻고 있는 또 하나의 히트작이다. 그 성공 배경엔 막걸리 시장을 확대하고 젊은 입맛을 잡기 위해 운용해오고 있는 대학생 서포터즈도 있다. 이들의 참신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신제품 개발과 홍보에 적극 반영되면서 우리 전통주도 지금 젊어지는 중이다. 단순히 술이라고 해서 도수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진짜 맛 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맛이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신개념 캔 막걸리가 꾸준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최근 새로운 회심작이 나왔다. 바로 2년간의 개발 끝에 탄생한 쌀 바나나. 미개척지 이제 동남아 쪽에다가 타겟팅을 하고 막걸리를 수출하자. 근데 현지인들이 익숙할 수 있는 어떤 과일을 소재로 쓰자 해서 바나나와 막걸리를 결합한 제품을 동남아에다가 이제 수출하게 된 거죠. 근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국내도 한번 테스트를 하자라던 차에 운이 좋게 또 국내 바나나 바람이 불었던 거고. 현행 주세법상 향 또는 색을 별도로 넣으면 막걸리가 아닌 기타 주류로 분류된다. 쌀 바나나는 바나나 퓨레 위에 향을 별도로 넣었기 때문에 기타 주류로서 탁주보다 6배나 높은 30%의 세금을 낸다. 따라서 태생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불리한 여건 속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식음료 분야 트렌드였던 바나나를 넣은 막걸리는 제대로 젊은 취향을 저격하며 SNS를 중심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과거 막걸리 열풍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기대도 나오는 상황. 저희의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전통주 시장, 우리 술 시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미래의 주된 소비자가 될 젊은 친구들이 이 술을 소비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고객들에게 우리 술을 궁극적으로는 생활 속에서 잘 즐기게 할 수 있을까? 전통주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변화만 추구하진 않는다. 초심을 잃지 않고 기본부터 지킨다는 원칙도 철저하다.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강원도 횡성에 자리한 생산 공장 주향로. 백세주와 생막걸리를 비롯해 60여 종의 전통주가 생산되는 곡순당의 전진 기지다. 건물 2층 높이의 거대한 발효 탱크에선 누룩과 쌀이 만나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모든 제조 공정은 첨단 자동화 설비를 통해 이루어져 위생사고 발생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위생 관리라든지, 두 번째는 그 품질의 균일된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체제들을 굉장히 저희가 이제 중심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와 주류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 개발로 세계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곡순당. 지금 막걸리? 최근 K푸드 열풍과 맞물려 우리 전통주에 어떤 새바람이 또 한 번 불어닥칠지 지켜볼 일이다. 전통과 과학을 결집시켜 완성한 우리 고유의 술로 전통주 시장을 개척하고 술에 관한한 한국의 자부심이 되기에 충분했던 지난날. 이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부활의 힘찬 날갯짓을 펼쳐 보일지.
전통주 전문기업 복순당의 내일을 주목해본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전통이라는 그 어떤 베이스가 되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까.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것들이 좀 더 변화하면서 새로운 어떤 시대에 적응하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